가장 쓰기 어려운 자소서 항목이 바로 4번인데요. 심지어 대학마다 묻는 문항도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이 또한 4가지만 피하시면은 잘 쓴 자기소개서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심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은입니다. 오늘은 바로 4번 문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4번 문항이 사실 대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공통 문항이 아니라 자율 문항이라고도 그렇죠. 불리우는데요. 자, 이 자율 문항 우선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자율 문항이긴 하지만 일부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슷하죠. 네. 대부분은 주로 이제 지원 동기를 묻고요. 거기에 플러스 지원 동기와 더불어 이제 그것을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를 이제 묻는 학교가 있고, 또는 학업 및 진로 계획을 묻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학교에서는 지원 동기와 함께 노력한 과정을 좀 이렇게 기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여기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토시 하나 안 다르고 똑같습니다. 해당 모집 단위에서 지원하게 된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00자이네요. 네, 그것까지 갔습니다. 뭐 카톨릭대, 뭐 국민대 같은 경우는 도전한 경험을 쓰라고 해요. 진로 탐색을 위한. 맥락상 비슷한 같은 것 얘기고, 같아요. 뭐 덕성여대 다 비슷합니다. 노력한 과정을 묻는 경우가 좀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진로 계획을 묻는 네, 대학들도 그렇죠. 있죠. 지원 동기와 함께 이제 입학 후의 진로 계획, 동국대, 서울시립대 이렇게 이제 진로 계획에 대해서 묻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학업 계획 및 진로 계획. 그러니까 학업 계획도 고민해봐야 되고 진로 계획도 고민을 해봐야 하는 학교들이 있죠. 학업과 진로가 약간 명확히 잘 구분이 안 되는 느낌 좀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조금 쉽게 생각하면 학업 계획이라고 하면 이제 대학교 와서의 그냥 4년 그 과정 동안 어떤 그죠, 뭐 동아리를 들 건지 어떤 수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들 건지 그래서 조금 대학 4년에 좀 더 충실하다라고 한다면 진로 계획은 조금 더 이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취업 이후. 그렇죠. 아니면 뭐 똑같은 전공을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분야는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해보고 적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뭐 이거 외에도 좀 특이한 학교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서울대는 독서를 물어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성대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쓰라고 하죠. 뭐 기타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다 노력한 과정 플러스 뭐 학업 계획, 진로 계획 뭐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4번 문항을 정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내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쓰면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그러니까 어떤 거에 포인트를 맞춰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사실은 면접을 하게 되더라도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이 사실 이와 관련된 질문이잖아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했느냐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심사위원들은. 그래서 이게 지금 고려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서도 관련 내용이 좀 기술이 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뭐 제가 간단하게 뭐 읽어본다고 한다면 결국엔 4번에서 뭘 보려고 하느냐, 자신이 가려 하는 진로에 해당 전공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는지 등이 알고 싶다라고 이제 써져 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이 학생이 이 대학을 나와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거를 4번에서 그게 필요하다라는 하시는 것 같아요. 막연히 저는 그냥 뭐 경영이 좋아서 경영학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뭐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정치외교의 학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졸업을 하고 그 분야 중에서 자기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조금 구체적으로 그 졸업 후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최종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이 전공이 어떻게 관여가 되어 있는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4번을
얼마나 잘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정말로 이쪽 관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구나. 진짜로 얘가 왜 여기에 이렇게 꽂혀 있는지 공감이 된다. 이런 느낌을 이제 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4번 문항에서도 우리가 이제 피해야 하는 4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공감이 안 되는 지원 동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구원님이 가져와 주신 사례를 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동료들을 구하다가 돌아가신 띵띵띵님의 희생정신에 큰 감명을 받고 이를 계기로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고 싶다고 생각해 경찰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좀 포부가 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기까지만 먼저 살펴보자면 되게 좋아요. 그렇죠? 분명히 또 감명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교 또 어린 나이이고 이게 되게 국가적으로 큰 이슈였기 때문에 좀 이게 많이 이제 회자되는 내용이었고 나도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공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좀 어떤 면 조금 더 이제 이 친구가 감명을 받은 포인트,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게 왜 꼭 경찰이어야 할까, 그렇죠? 예, 이런 이제 연결고리도 사실은 없으니까 공감이 조금 덜 되는. 그래 감명은 받을 수 있는데 너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특히나 이분들은 군인이셨잖아요. 국민들을 희생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걸 보면 그럼 얘도 군인이 되고 싶나? 근데 경찰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연결고리가 공감을 느끼게 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나라는 거고요. 사실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공감을 좀 이끌어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게 다 생략이 되니까 맞아요. 그런 거네요. 다음 사례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슷한 사례일 것 같은데요. 재외국민 보호와 국제범죄 공조를 위해 해외에 파견되는 해외경찰 주재관이라는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유럽 여행을 다녀온 후 이탈리아에 푹 빠져 있던 저에게는 너무나 끌리는 직업이었습니다. 네. 국제지역 확보를 희망하는 학생의 글이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결고리가 네, 그렇죠. 네. 해외 경찰 주재관이라는 일을 알게 됐어요. 이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 보는데? 알게 되었으면 그 중에서 어떤 점 때문에 어떤 매력 때문에 내가 이 직업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를 좀 잘 기술을 해주면 좋을 텐데 자기는 이탈리아에 너무 푹 빠져 있었어. 그러니까 막연히 해외에서 일을 하고 싶었구나 이 친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참 이유가 부족하니까 공감이 안 되는 맞아요. 걸로. 네. 그러니까 좀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쓸 필요는 있겠네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추상적이고 막연한 진로 계획이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들 힘들 거예요. 그쵸. 모르니까 고민해본 적이 맞아요. 없으니까 네네네. 추상적이고 막연한 진로 사실 여기에서 티가 납니다. 고민을 많이 한 친구와 안 한 친구. 지원 동기는 사실은 나 이래서 이 직업을 갖고 싶어 또는 이래서 이 전공을 하고 싶어 조금 더 이제 넓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로 계획은 그거보단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들 많이 쓰는 게 졸업 후 대기업에 취업해서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네. 졸업 후 그냥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별로 고민 많이 안 한 것 같죠.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너무 대기업만 선호한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네. 그러니까 참 국가산업 발전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나쁜 일이 아니면 대부분은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대부분의 직업들이. 네. 그래서 약간 진짜 흔히 쓰는 멘트이기는 하는데 뭐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자세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연구원님께서 이제 고려대 그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네, 고려대학교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안내를 한 그 사례예요. 그래서 우선 월스트 사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꿈은 경제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발전을 생각할 때 경제 성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되는 사람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학자가 되어 나라 발전을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네, 경제학자 지원하는 친구이고
그럼 경제학자가 되고 싶대요. 경제 성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미래를 이끌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너무 막연하죠, 그렇죠? 네. 글자 수를 늘리려고 쓴 네, 글처럼 그냥 마무리 느껴지네요. 멘트에 너무 식상하고 좀 뻔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 조금 더 좋아지려면, 좋은 사례가 되려면 경제학자가 되는 게 꿈인데, 경제학자 왜 경제학자가 되고 싶은 학자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경제학을 졸업해서 사실은 뭐 증권가나 금융가나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학자라고 했어요. 뭐 어떤 의미로 왜 내가 학자가 되고 싶은지. 그러면 또 경제학의 또 그 많은 분야 중에서 특히 어떤 분야에서 조금 더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건지. 네.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은 조금 더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구나라는 느낌이 들겠죠. 네, 그래서 이걸 토대로 베스트 사례도 고려대가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쓰면 이제 네.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딱 네. 그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상세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앞에 사례하고 뒤에 사례하고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좀 경제학 자체가 저도 이제 경영경제대학을 좀 나오다 보니까 경제를 잠깐 배우기는 했는데 네. 분야가 정말 넓거든요. 그렇죠. 네. 뭐 미시경제부터 거시경제 이렇게 두 개가 크게 나눠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본인이 연구하고 싶고 탐구하고 싶은 네.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진로 계획이라고 해서 어디를 취업하고 뭐 어떤 걸 그쵸. 발전시키고 이런 것보다 그냥 자기도 자기 앞날 모를 텐데 그럼요. 지금 당장 공부하고 싶은 거, 네네. 혹은 이제 그 뉴스 같은 거 찾아보면은 최근에 막 이슈가 개발된 된- 기술들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기술들에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좀 개발을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던가, 저는 오히려 이런 멘트들이 그쵸. 네. 교수님 입장에서 마음을 좀 흔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항상 해요. 네네. 너무 멀리 봐도 교수님 안 믿으시잖아요. 그쵸, 사실. 네. 교수님도 안 믿으시잖아요. 그대로 가지도 않고. 근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 고등학생인 지금 이 신분, 고등학생 신분의 지금 시점에서 이 친구가 그래도 정말 경제학에 관심이 있구나,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이제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고민을 했구나, 이거를 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좀 너무 멀리 안 봐도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 좀 관심 있는 거 분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네네네.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세 번째는 너무 뻔한 학업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학업 계획은 대학교 생활 안에서의 이제 학업 계획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례를 좀 가지고 와주셔서 좀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교에 입학하면 1학년 때부터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IT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과학의 기초에서부터 응용까지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꿈꾸는 진로를 향한 밑거름이 되기 위해, 그리고 학생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학업에 매진할 것입니다. 기본 아닌가요? 예습 복습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를 참 길게 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공부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차별점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또 얼마나 그러니까 교류 학점 같은 것들도 많고 또 해외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특정 교수님을 쓰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네. 피해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배우고 싶은 과목들도 그쵸. 되게 많을 텐데. 홈페이지 한번 안 들어가 본 거예요. 네. 네. 동아리도 학과 동아리가 있고 또 전교 동아리가 있고 따로 그럼요. 있잖아요. 네네네. 조금만 노력해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친구는 이제 안 해본 거죠. 그렇죠. 그게 참 아쉽네요. 네. 좀 두 번째 사례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월스트인 거죠? 네, 안 좋은 사례. 고등학교 때 여러 차례 반장을 하며 학급 및 교내 활동에 참여하여 리더 역할을 많이 수행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여러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땡땡 대학교에서 탐구한 학문적 지식과 대학 생활을 바탕으로 제 분야의 연구에 앞장서 사회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네. 어떠한 연구를 하고 싶다는 차별점이 건지. 없어 보이죠. 대학교에 들어가서 여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라는 말이 과연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말일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 아마 이 대학교 이름만 빼고 이거 다 복붙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뭔가 특화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극적인 거를 강조를 하려면 최소한 이 대학에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고 이런 동아리가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런 게 있는데 저는 요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제 리더십을 발휘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뭐 전혀 없고요. 네. 만약에 앞에서 어떤 걸 연구해보고 싶다고 기술을 하면은 네. 그런 걸 이제 학술, 교내, 근데 교내는 아니죠. 학과 학술 동아리에서 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자기 동기들과의 의견도 나눠보고 뭐 또 만약에 지도 교수님 초빙할 수 있으면 지도 교수님 통해서 좀 더 논문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내용을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 확실히 아쉽네요. 두 사례가 많이 아쉽네요. 모두 대학의 특성을 해당 대학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이고 뻔한 내용들로만 이제 구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네. 근데 또 반대로 뭐 반대라고 하긴 그렇지만 많은 친구들이 또 대학의 커리큘럼을 또 그대로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1학년 때는 이 과목을 배울 것이고요. 2학년 때는 이 과목을 배울 것이고요. 3학년 때는 조금 더 이제 전공에 심화하기 위해서 이 과목을 배울 것입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1학년 때 네. 배우는 선수 과목들이 있고 필수 과목들 네. 위주로 그거를 이렇게. 그대로 쓰는 게 사실 보고 싶은 거는 그 많은 과목 중에서 특히나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과목이 있는지 그걸 통해서 이 친구가 지금 뭐 경제학이든 뭐 화학이든 요 분야에 조금 더 지금 관심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면 좋을 텐데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1학년 때는 이 과목을 듣고요. 2학년 때는 이 과목을 듣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장 쉽게 쓰고 싶다면 공부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네. 뭐 교수님이 여러분들 노는 거에는 관심이 없으실 테니 네. 그냥 대학교 가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위주로 쓰면 그렇죠. 좀 쉽지 네. 않을까 싶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4번.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많은 문항에 많은 대학의 이제 문항에서 지원 동기와 함께 이제 그 진로를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쓰라고 네네.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은 그래서 이런 동아리에 들어서 이거를 했고요. 네. 이런 책들을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봉사활동으로는 이런 거를 했고요라고 하면서 그 전공하고 조금이라도 연결되는 분야의 활동들을 그냥 쭉 연결해서. 역시 나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2번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쵸. 네. 그리고 그렇게 나열식으로 하면 저희가 이제 앞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었잖아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그냥 다시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판단 근거가 없어요. 지원자를 이렇게 좀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본인이 이제 노력한 것에 강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앞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쓰거나 아니면 앞에서 썼지만 조금 더 약간 이제 거기에 조금 뭐 글자 수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추가하고 싶은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2번과 4번의 차이를 좀 명확히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언급 정도만 하고 결국엔 거기서 본인의 생각이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거에 감동을 받아서 맞아요. 이 학과를 네네. 지원을 하고 그쵸. 싶다던가. 네네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더 감정과 생각에 치우쳐 있는 게 그쵸. 4번인 네네네. 것 같아요. 2번은 활동도 어느 정도 좀 소개가 되어야 된다고 그쵸. 한다면 네네네. 4번은 오히려 본인의 생각을 기술을 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그렇죠. 있을 것 그것을 같네요. 자신의 이제 진로하고 연결시켜서 네. 네. 그래서 그대로 내용을 생기부 그대로 적으면 절대 안 되겠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사실 이건 번외인데 네. 진로가 중간에 바뀌었다.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심지어 이게 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3학년 때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가 아니라 맞나요? 많습니다. 맞나요? 네, 네. 맞나요? 그런 친구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게 1, 2학년 때는 이런 진로의 꿈이 진로 희망에 이게 적혀 있었는데 3학년 때는 또는 2학년 때부터는 다른 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있을 상황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많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로가 바뀌는 거 괜찮다. 그게 이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필하고 싶으면 자기소개서에 잘 쓰면 그렇죠. 된다. 소명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명을 하라고 했더니
제가 원래는 이게 꿈이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서 바뀌었습니다. 굳이 지금 지원하는 전공하고 관련 없는 그 옛날 꿈을 마치 약간 좀 낮추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자기 주는 자신을 거는 좀 부정한 그쵸. 느낌인데요. 예, 그래서 굳이 과거에 그 예전에 이제 희망 진로를 꿈꿔왔던 그 내용을 구구절절히 쓸 필요는 없어요. 궁금한 거는 그래 너 예전에 A를 꿈꿀 수도 있고 B를 꿈꿀 수도 있고 C를 꿈꿀 수도 있고 괜찮아. 근데 어쨌든 지금 지원하는 이과, 지금 지원하는 이 전공을 희망하게 된 계기가 뭔지 그게 궁금한 거야. 어떤 사건이 너를 이렇게 바뀌게 했니? 달라지게 했니? 그거에 초점을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부연 설명이 좀 들어가지면은 좀 이렇게 구차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원래는 이거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그 면접 할 때도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냥 자기가 바뀌게 된 그 터닝 포인트만 기술하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거 위주로 쓰시면 되지. 물론 이제 같은 분야, 넓게 보면 같은 분야에서 조금 변경된 거는 괜찮습니다.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쓸 때는 굳이 원래는 이게 하고 싶었는데 이런 말은 안 좋지 쓰는 않겠죠. 게, 네, 안 네. 쓰는 게 훨씬 더 좋겠네요. 네, 굳이 할 필요 영어로. 없습니다. 네. 글자 수 아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